이런 와중에 우리 현업에 관련된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언론 장악과 관련된 기사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28일 간담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은 요청 제안이지만 거부할 위치가 아니어서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데요. 인수위에서 공영방송이나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서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KBS, MBC만 부르면 방송사 사장하고 간담회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방통위원회 심의까지 부른다는 얘기는 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조절되고 있던 게 이게 자율적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었던 거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고 KBS, MBC를 장악하고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죠. MBC도 팔아버린대잖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얘기했습니다. 좀 박근혜 열받는 일이죠. 그 전부 다 정수장학 계열에서 그 주식을 다 쥐고 있는데. 맞네. 그걸 갖다가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야, 벌써부터. 문제는 이런 식의 출석이 사상 초유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거는 당선인이고 뭐를 떠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아니, 이건 끝장난리예요. 대통령 비서 공보 담당관이 전화해가 그 기사 좀 어떻게 좀 그렇게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정현이 구속돼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실형받았는데. 뻔했잖아. 결국 나오긴 나와 있지만 어찌 됐거나 이게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큰 도발? 이건 그냥 전두환 때처럼 보도지 그렇지. 침묵이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거 나중에 아니고는 KBS한테 MBC 설명할 방법 통폐합하라 그럴지 모르겠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KBS 3테레비 되는지 모르겠어, MBC가 이러다가.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박문진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도 아예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독립된 부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불렀다? 방송 심의해가지고 법정 제재를 많이 받으면 종편이든 이런 데든 재승인 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거 재승인 과정에서 채널A랑 TV조선 봐줬다고 얼마나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잊을 수가 없어. 안 봐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5만 원 뺏겼잖아, 얘한테. 내기 걸어가지고. 내기 하셨어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도 웃긴 게 이게 지금 여당이 위원들이 더 많아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도 잘 안 됐거든요. 그 위원들이 또 수박 추천이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됐어. 그래서 김현희 의원은 이게 욕먹은 거 아니야. 거기 내려갔다가. 안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도 수박들이 있고 막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세월호 배지 달고 있는데 막 나중에 조선일보 옹하고 막 그 기록 다 나와 있거든요. 보면 누군지 다 알아. 이름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협치한답시고 지금 있는 그 상임위 중에 나눠준 것 중에 과학기술 교육 분야가 들어있는데 이거 간사 맡아 있는 김성중 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어떤 언론관을 그동안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국정감사하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 공공성은 지랄이고 이게 실제 한 말입니다. 공공성은 지랄이고 친문재인 방송은 몰라라고 진짜 중요한 건 1%도 안 한다 그랬어. 아니 친문재인 방송에 뭐가 있었어? 송작가 TV 말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친문재인 방송 아니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다라는 팩트만이라도 제대로 전해주길 간절히 원했는데 그걸 해주는 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공중파에 50배는 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문 대통령 치적과 어떤 행적,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파보다 한 50배는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친문재인 방송만 봐주고 제대로 된 거 1%도 안 했다라고 하던 놈이 박성중인데 얘가 지금 KBS, MBC 대주주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아이고야. 야, 니들 기사 똑바로 써라. 용산 얘기 쓰지 말고 건진법사 얘기 쓰지 마. 그분들 니들 방송에 건드릴 수 있는 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니, 천공수승 용산 관련된 기사 내려갈 때부터 알아서 겨도 진짜 너무 심하게 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항상 즐겨보시는 레거시 미디어 이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들을 제대로 입맛에 맞게끔 손보기 위해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딱 불러가지고 뭐 말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세요라고 안 하겠어요? 지금 얘는 이 간사 자격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같이 있는 상임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겠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데 인수위 소속으로서 부른 거야. 이게 아직 제대로 된 그 정권의 출범 이전에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얘네들을 불러서 단도리를 치고 있다는 거지. 벌써 압박하는 거죠. 사실은 MBC는 뭐 녹취록 뭐 김건희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KBS는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이런 게 많이 했고 해서 아마 미리 입단속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디서 이런 그 반민주, 그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이런 놈들을 깔아놓고 미리 교육을 다 시켰나 봐,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려고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방송 장악, 공중파 방송 장악에 대한 시도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역사 왜곡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기사 먼저 볼게요. 윤석열 당선자가 특별 고문으로 위촉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이배용 특별고문은 이명박 정부 때는 대교협 총장을 하면서 대입 산불 정책 폐지를 촉구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교과서를 주도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제작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친일 독재 또 미화하는 교과서 또 나오겠네, 교육까지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독도 건드리는. 관련된 내용, 항일운동 관련된 내용,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다 빠지고, 이승만 뭐 한일 간의 아름다운 교류와 우정의 역사를 재현해야 한다고 하는 등등. 이제 아니 일본 교과서 수입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편입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일본이 뭐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는 둥 그런 얘기 하겠지 또. 그렇지.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경영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조선의 발전했다.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둥. 대한민국의 경제 근대화는 일본의 차관 제공과 기술 제공으로 가능했었다는 둥. 이따위 소리를 또 짓거려대기 시작하겠죠. 뭐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뭐 철도 깔고 뭐 이런 거 일본이 했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있는 물자,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식량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 내부가 딱 그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발전하기까지 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친러시아 정치인들과 친러시아 기업들이 그리고 친러시아 방송들이 판을 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동안 득세하던 친러시아계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국가반역죄로 다 체포가 됐고, 물론 체포되기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루에 수십 대씩 전세기가 국외로 나갔는데 그 전세기에 타고 있던 애들이 다 누구다? 친러시아계 정치인들, 친러시아계 기득권들, 친러시아계 기업인들이 다 재산 챙겨가지고 벌써 해외로 날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승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애들이 이번 전쟁 기간에 국가반역죄로 지금 다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수십 년간, 소련이 해체되고도 그 수십 년간 척결될 수 없었던 친러시아계 애들을 결국은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게 교육에 손을 대버리면요. 이명박이
민주 10년 정권 집권 이후에 이 교육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등록금을 이빠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그때 반값 등록금 공약해놓고 반값금을 더 2배로 등록금을 올려버렸어. 그때 왜 안 하냐니까 그 뭐 마음으로 뭐라고 했지? 마음으로 보태줬다든가. 뭐 하여튼 그랬어. 희한한 말 했어. 진짜 그래서 웃겼어. 결국은 알바 안 하면 등록금 못 내게 되고 대부분 빚에 심지어 허덕이는 알바를 거고. 해도 등록금 못 내요. 계속해서 학자금 자금만 우리 대출해 줄 테니까 편하겠어. 대신에 그 빚의 굴레에 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학생운동 못하게 했고요. 그런 과정 중에 뭐 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전국의 학생운동 조직들 민주화 관련된 조직들의 시민운동 뿌리를 교육을 허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교과서라든지 뭐 전교조 탄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기존의 10대들의 사회관, 시민의식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아, 반값 등록금 이 발언은 뭐냐면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맞아. 마음으로 반으로 느끼게 된 거야. 등록금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물가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야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하면 등록금 오른 거는 반밖에 부담이 안 된다.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는 쌈박한 논리를 보여줬다는 거지. 진짜 이때 진짜 난리 났었는데 와. 근데 윤석열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동결이라도 시켜가지고 그쵸.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주고 저리대출 전환해주고 해갖고 깎진 못했어. 하도 사학재벌들이 지랄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동결돼 있던 등록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터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일단 뭐 공약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등록금 상한제도 아예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면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다. 장채원, 나경원이 돈을 벌려면 등록금이 올라야 되거든. 국회의원들 중에 사학재벌, 고등학교, 대학교 쥐고 있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국민대가 등록금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이제. 헐. 그걸 2번남들만 냈으면 좋겠어. 야, 진짜 내가 10조세 되면 1번 찍은 애들은 내가 장학금 줘가지고 등록금. 아무튼. 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교육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20대들이 지금, 이준석이나 저쪽 무리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잘못 생각해갖고 이대남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근현대사를 거의 안 배웁니다. 다 드러내버렸어. 거의 그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짧아요. 짧기도 짧고 수능에는 또 안 나와요. 배울 그런 그리고-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필수 과목에서도 빼버렸어요. 네, 아주 선택 과목으로 돌려넣어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역사도. 입시에서도 중요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역사 교육 안 하는 민족은 무조건 망해요. 역사 왜곡하고 역사 교과서 거짓말 치는 일본 같은 나라들은 무조건 망한다고. 독재 정권 이런 거 안 배우거든. 아무튼 이번 지선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감 선거도 따라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갖고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번 정권에서도요, 지역에 있는 군수나 구청장은 한나라당 국민의힘 뽑아줬어도 교육감만큼은 다 진보 진보 교육감들 뽑았어요. 맞아. 그만큼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진짜 급식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우리 아이들이 시민의식 지켜가면서 제대로 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까지 지선까지도 꼭 승리해야 돼요. 아유 그때 그래가지고 대구에서만 무상급식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게요, 누가 교육감을 그런 애를 뽑으라고 했나요? 맞아. 왜 그러셨어요? 예. 근데 아마 이번에 또 대구에서는 진보 교육감 당선될까요? 글쎄요. 그 난리를 쳐놓고 또 잊어버리고 대구에서는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유은혜 나왔는데 그럼 뭐해? 교육부총리 유은혜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야, 정말 이제 유은혜가 나는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헷갈려요. 하는 짓거리 편이지. 보면. 이낙연 걔니까 확실하죠. 아, 저쪽 편이군요. 완전히 네. 저쪽 편이지. 자, 아무튼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 민주노총이 후보자를 내겠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부분에서만큼 정치색을 배제하고요. 교육 현장의 실무자들이나 존경받는 스승들이 그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교육감은요, 앞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 선출직 검사장과 판사를 지역마다 스스로 뽑을 수 있는 미국식 제도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게 이 교육감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소비자가 아니라 그 학부모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결집됐던 어떤 이 민주정치에 대한 역량들이 선거를 통해 교육감 선거와 지선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